항암 치료를 겨우 마친 다발 골수종 환자분이 촉진제 주사를 맞더니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세요. 활력 징후는 정상인데 입술과 손끝은 왜 이렇게 찌릿찌릿 저리다고 하시는 걸까요? 신규가 쌓인 내 머릿속은 순간 하얘지기 시작하죠. 어라? 내가 주사를 잘못 놓았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선임 선생님은 너무나 침착하게 타이레놀과 칼슘약을 준비하시네요. 대체 자가 조혈모 세포 채집날 병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임상 시야를 확 넓혀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요. 자, 오늘의 환자 케이스는 64세 여성 다발 골수종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신 64세 여성 환자분이세요. 혈액 검사와 골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발 골수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 환자분은 다발 골수종의 대표적인 표적 항암치료 조합인 다라 VTD,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병합요법을 총 4사이클까지 완수하셨어요. 그 후 담당 의사는 다음 단계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심지어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도 덜컥 겁부터 내시곤 해요. 항암 치료를 4번씩이나 했는데 또 이식을 한다고? 조혈모 세포 이식이 정확히 뭐지?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조혈모 세포 이식이란 무엇이고 어떤 질환에서 시행할까요? 우리 몸의 뼈 안에는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골수가 있어요. 이 골수 안에서 모든 혈액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분화할 수 있는 어머니 세포를 바로 조혈모 세포라고 불러요. 조혈모 세포 이식은 말 그대로 이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해서 피를 만드는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치료법이에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는 질환들은 일단 골수 기능 자체가 떨어진 경우인데요.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질환 자체가 골수를 망가뜨렸을 때 공장을 아예 바꾸기 위해 시행됩니다. 고용량 항암치료 후에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쓰이는데요. 다발 골수종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이 대표적이에요. 암세포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몸이 버티기 힘들 정도의 고용량 항암 화학요법을 쓰게 되는데 이때 암세포와 함께 환자의 정상 골수 공장도 함께 파괴돼요. 그래서 치료 후에는 정상 조혈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이식을 시행해요. 그리고 기타로는 일부 면역결핍 질환이나 유전성 혈액 질환에도 적용이 돼요. 이식은 크게 내 세포를 쓰느냐, 남의 세포를 쓰느냐에 따라서 띄워드린 표처럼 나뉘는데요. 환자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 예정이라 조혈모 세포 채집을 위해 입원한 거예요. 말초 조혈모 세포 채집이란 PBSCC라고 부르며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 또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서 환자 자신으로부터 또는 공여자로부터 말초 혈액 내에 조혈모 세포를 채집하는 것을 뜻해요. 지금 이 환자는 추후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계획하고 있어서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채집하기 위해 입원했죠? 자, 처방을 같이 봐볼게요. 먼저 환자가 입원하면 말초 혈액 조혈모 세포 채집에 대한 내용과 중심정맥관 삽입 교육을 하도록 기본 처방이 나와 있어요. 환자에게 생소한 시술에 대해서 시술의 목적과 절차,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 채집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환자에게 시행하는 조혈모세포 채집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 입원한 환자의 일정이 채집 기간을 이틀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표예요. 진행 일정이 정형화되어 정리되어 있는 기관이 많아 이를 활용하면 설명이 훨씬 수월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뼈에 굵은 바늘을 찔러서 골수를 다 파내는 줄 알고 무서워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헌혈을 할 때처럼 성분 채집기를 이용해요. 환자의 중심정맥관이나 굵은 말초 혈관을 통해서 피를 뽑아내서 혈액 성분 채집기라는 기계로 보내요. 기계 안에서는 원심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혈모 세포층만 쏙 추출하고 적혈구, 혈소판, 혈장 등 나머지 성분은 다시 반대쪽 도관을 통해서 환자의 몸속으로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번 처방전을 보면 아주 중요한 약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필그라스팀이라는 백혈구 생성 촉진제예요. 이 주사제는 골수 안에 숨어있는 조혈모 세포를 자극해서 말초 혈액으로 뿜어져 나오도록 가동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골수 안에서 세포들이 급격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골수각 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유발돼요. 특히 조혈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흉골, 골반, 허리, 대퇴골 부위에 쑤시고 뻐근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요. 환자분이 "선생님, 주사 맞고 나서 허리랑 온몸이 마디마디 쑤시고 너무 아파요 라고 호소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약물에 의한 정상 반응임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의사 처방에 따라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해서 통증을 조절해 주어야 해요. 그럼 왜 늦은 밤 시간에 보통 주사를 맞을까요? 생리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사를 투여하고 나서 약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났을 때 말초 혈액 내 조혈모 세포의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쯤 채집실에 내려가서 채집을 시작하니까 시간을 역산해 보면 전날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주사를 맞아야 다음날 오전에 가장 많은 양의 조혈모 세포를 효율적으로 건질 수 있어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숨어있는 처방이랍니다. 처방을 보면 치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팀 등 수많은 과의 협진이 의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혈모 세포를 채집하고 나면 향후 무균실에 입원해 고용량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수주 동안 면역력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치과 및 이비인후과는 면역 저하 시기에는 아주 작은 염증도 전신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어요. 특히 이식 환자들은 심한 구내염을 겪게 되는데 충치나 치주염이 있으면 감염원이 되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식 후에 혈소판이 떨어지면 치과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발치하거나 치료해야 해요. 축농증이나 진균 감염 역시 면역이 떨어지면 급격히 악화되므로 이비인후과에 사전에 확인하고 치료해야 하죠. 정신건강의학과는 좁은 무균실에서 보호자 없이 장기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므로 폐쇄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정신건강학적 사전평가가 필수적이에요. 사회복지팀은 이식 치료비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제도를 연계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해요. 종합기능검사는 심장 초음파, 심전도, 폐기능검사, 24시간 소변검사를 통해 고강도의 치료를 환자의 장기들이 버텨낼 수 있는지 평가해요. 또한 바이러스 검사를 총체적으로 시행해서 면역 저하 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한바이러스제 투여 계획을 세워요. 드디어 채집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조건 채집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전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요. 채집 시작 기준으로 보통 백혈구 수치가 3000 이상이거나 조혈모세포 전구체인 HPC 수치가 0.017 이상일 때 시술 처방이 최종 확정돼요. 성분 채집기는 엄청난 압력으로 피를 뽑아내고 다시 넣어주는 투트랙 시스템이 필요해요.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준비가 달라져요. 첫 번째로는 히크만 카테터인데요. 히크만 카테터는 전체 직경을 2개에서 3개의 관이 나누어 쓰고 있어서 관 하나의 내경이 좁아요. 따라서 이 좁은 관으로 피를 뽑고 넣는 고유량의 압력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간호중재는 히크만 카테터 쪽에서 피를 뽑아내고 기계를 거쳐 나오는 피를 환자의 몸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 말초 정맥관을 추가로 하나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마우카르 카테터, 주로 내경정맥에 삽입하는 고유량 투석용 도관이에요. 애초에 관 내부 직경이 아주 크기 때문에 추가로 말초 라인을 잡을 필요 없이 이 카테터의 블루 루멘과 레드 루멘을 각각 추출용과 반환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한 공여자의 경우 만약 자가 이식이 아니라 동종 이식을 위해 세포를 기증하러 온 공여자라면 혈관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면 굳이 아픈 중심정맥관을 심지 않아요. 양쪽 팔에 굵은 말초정맥관 2개를 잡아서 시행하죠. 공여자는 양팔 혈관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채집 전에 정규 혈액 검사를 할 때 팔 오금 혈관을 절대 건드리지 말고 손등 부위 혈관에서 체열해야 하는 꿀팁을 기억해 주세요. 채집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고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이동 전에 간호사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개인 물품 및 보온을 해야 돼요. 지루함을 달래 핸드폰, 물, 간식과 체외 순환으로 인한 오한에 대비해 보온용 담요나 겉옷을 챙겨야 해요. 약물 투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채집 시간 동안 먹어야 하는 경구약이 있다면 채집실 의료진에게 인계해서 제 시간에 먹도록 돕고, 주사제는 가급적 채집 전후로 시간을 조정해 병동에서 투여해요. 그리고 검사 바코드를 확인해야 해요. 채집 도중, 직후에 나가는 환자의 포스트랩 결과와 채집된 세포 자체에서 나가는 검사 바코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서 챙겨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 푸센마음 혈액암 환자 간호편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채집 후에 복귀 환자의 간호, 그리고 목표량이 미달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다음에 마무리, 채집 종료 후의 여정까지 또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길고 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푸센마음 혈액암 환자 간호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푸센마음 혈액암 환자 간호편은 혈액암 병동에서 근무하신 20년차 종양 전문 간호사가 정말 실무 꿀팁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날게요.